두 번째 시즌의 오징어 게임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캐릭터들을 소개했습니다. 몇몇은 전설적이었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 주제를 여기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샬리 타렛에서는 캐릭터를 순위로 매겨보겠습니다. 최고의 캐릭터, 평균적인 캐릭터, 그리고 최악의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캐릭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캐릭터는 120번 참가자입니다. 그녀는 성별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게임에 참가한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이 캐릭터는 등장과 동시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속에 매우 인간적인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5화에서는 노년 여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성별 전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거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강렬했으며 시청자로서 우리는 캐릭터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는 게임에서 매우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녀에게 군사 배경을 부여한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기훈의 반란에서 즉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항상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캐릭터는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즌 1회 에이리를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둘 다 인형 게임에서 기훈을 구했습니다. 이 장면은 에이리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로 포함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주인공의 충실한 지원자로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더라도 확고한 지원자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훌륭한 캐릭터인 프론트맨입니다. 첫 번째 시즌부터 그는 수수께끼 같고 흥미로운 캐릭터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점에서 시리즈는 완전히 기대를 충족시켰으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버전의 프론트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로 게임에 잠입하여 기훈을 감시하고 그의 계획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행동과 성격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평온한 순간부터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 말이죠. 그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인은 너무 훌륭해서 때로는 그가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착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훈에 대한 애정을 발전시키고 그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기훈의 친구를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를 완전히 굴욕시켰습니다. 그는 훌륭한 악당이며 모든 박수를 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모집자. 이 캐릭터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오래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가 나온 에피소드는 전설적이었습니다. 모집자는 시리즈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즌 1에서 그를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더 많은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의 에피소드에서는 그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고 참가자들을 경멸하며 사람들에게 음침한 게임을 제안하는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기훈과의 러시안 룰렛 대결에서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의 모든 순간이 순수한 영화적 순간이었습니다. 모집자는 단연코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캐릭터 중에는 타노스도 있습니다. 그는 게임의 혼란의 요소를 가져왔으며 등장할 때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인형 게임에서 했던 일로 인해 훌륭한 악당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디스트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은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더 미치고 코믹한 배경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그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에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회전목마 게임에서 그가 윤주를 팀에서 쫓아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노스가 방에서 윤주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너무 취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재미있었고 더 많은 화면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년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그녀도 좋은 캐릭터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게임에서는 크게 빛나지 않았지만 매우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 여성과의 감동적인 순간을 가졌으며 임신한 여성이나 그녀의 아들과 같은 캐릭터들에게도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독자적으로 두드러지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다른 캐릭터들을 위한 훌륭한 지원자가 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인간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녀는 매우 호감이 가는 캐릭터이며 그녀가 죽는다면 모두가 가슴 아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번 시즌의 평균적인 캐릭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훈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를 여기 포함시키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그는 첫 번째 시즌만큼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구슬 게임에서 노인과 작별 인사를 했던 전설적인 장면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승전에서 쌍오오와 대결하는 멋진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서는 그런 수준의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캐릭터는 괜찮습니다. 그에게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모집자를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이번 시즌 그의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인형 게임에서도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그가 이 게임에 전에 와봤다 라고 외쳤던 장면은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이 문구는 인터넷에서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말은 평균이라는 단어를 나쁘다는 의미로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훈은 괜찮지만 주인공인 만큼 더 많은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기훈의 친구도 평균 카테고리에 포함하겠습니다. 그의 죽음은 감동적이었지만 시즌 윈에서 에이리의 죽음만큼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의 궁극적인 희생이 되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게임을 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쁜 캐릭터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좋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훈과 나누었던 대화는 매우 감동적이고 잘 연출된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균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는 최고의 캐릭터 중 하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 카테고리에는 노년 여성의 아들, 임신한 여성, 그리고 유튜버도 포함됩니다. 이 세 캐릭터는 나쁘지 않았지만 두드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발전이 최소화되었고 이번 시즌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3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튜버였을 것입니다. 그는 타노스를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 죽음은 매우 평범했고 이를 훌륭한 장면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246번 참가자 같은 캐릭터도 평균 카테고리에 포함하겠습니다. 그의 배경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딸을 구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는 이번 시즌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유의미한 일은 마지막에 죽은 것입니다. 제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야기는 시즌3에서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평균 카테고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시즌의 최악의 캐릭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오른 캐릭터는 단 한 명뿐입니다. 경찰관입니다. 이 캐릭터는 완전히 낭비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즌2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유용했지만 배에 올라탄 이후 그의 이야기는 극도로 지루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경찰관을 좋아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프론트맨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게다가 기훈과 공유했던 장면들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더 원했지만 대신에 그들의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그는 배 여행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즌 1에서는 제한된 화면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즌 2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장면으로 사이드 스토리를 부여받는 같은 방식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빛날 수 있는 순간을 하나라도 주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훈이 모집자를 물리친 것처럼 그도 시리즈의 악당 중 한 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조직의 경비원이나 침투자를 처치하거나 최소한 선장의 배신을 발견하고 그와 대결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 아무 것이라도 주어졌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선장의 배신을 밝히고 그와 싸우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흥미로운 결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경찰관을 나쁜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여성이나 유튜버와 달리 그는 주연급 캐릭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즌 1부터 쌓아져 왔습니다. 그에게 적절한 발전을 주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즌 3에서 이 캐릭터를 위해 뭔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번 10년의 가장 큰 실망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